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샤신 레드제민 유블루와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예. 치열한 순위 경쟁이 리그의 기본인데요. 순위 경쟁 잠깐 멈추고 뭔가 한 호흡 고르면서 팬들과 선수들이 하나가 되면서 즐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올스타전이죠. 수요일 7월 13일 수요일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손흥민의 토트넘과 팀 K리그가 맞붙습니다. 잠깐만. 왜요? 아니 지금 뭐 팬들과 하나가 돼서 즐기는 올스타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손흥민의 토트넘과를 엄청 강조를 하고 팀 K리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잘못됐네. 저는 전혀 어떤 감정도 씻지 않았는데. 어떤 감정도 씻지 않은 상황에서 무의식 중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다시 했죠. 할게요. 손흥민의 토트넘과 팀 K리그가. 그렇지. 올스타전을 얘기하려면 올스타전이 또 유럽의 인기팀 빅클럽과 함께 치러지는 형식으로 3년 만에 K리그 팬들에게 돌아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올스타전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K리그에게 올스타전이란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였던 것 같은데 네. K리그가 하나로 모여야 할 이유,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내려놓고 손을 잡는 이유였던 것 같은데 릴레이도 하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의미를 좀 잃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할 때마다 네, 머리가 복잡합니다. 자, 레드제민. 팬과의 소통이고, 기본적으로 내가 제품이든 상품이든 서비스든 뭔가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거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기본은 리그 경기겠지만 내가 여기 있고 나는 언제나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라는 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올스타전이고, 올스타전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청 기자가 얘기를 한 부분, 왜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올스타전을 계속 강행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샤신에게 묻겠습니다. K리그에게 올스타전이란? 제 생각에는 올스타전은 상시적으로는 필요 없다. 다만 괜찮은 컨셉이라든가 정말 기념할 만한 해라든가 이런 어떤 의미와 컨셉을 담아서는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유럽 축구에서 그 베스트 11 올스타 이런 형식의 게임을 유럽 축구는 아예 안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사실 유럽 축구도 올스타전을 한 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 리그 올스타가 이탈리아 리그 올스타와 게임을 했던 게 한 5번 정도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1960년, 61년, 62년, 64년 그리고 91년까지 91년에도 조금 안 앵글로 하다가. 이탈리안 거. 91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선수들이 참여했냐? 잉글랜드에서는 이언 러시, 존 반스, 네빌 사우스홀 이런 선수들이 나왔고, 이탈리아 쪽에서는 마테우스, 반 바스텐, 시메오네, 디카니오, 뭐 카레카 이런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잉글랜드 리그 올스타가 3개 올스타와 올스타전 했던 적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왜 그런데 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은 뭔가 좀 기념할 만한 일이 있거나 좀 이벤트가 필요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프리미어 리그지만 예전에는 풋볼 리그였잖아요. 뭐 풋볼 리그 뭐 창립 몇 주년이라든가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여왕 즉위 뭐 몇 주년이라든가 이탈리아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 쪽도 예를 들어 뭐 리그 창립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월드컵 우승 뭐 몇 주년이라든가 예를 들어 뭐 그런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 유럽 축구에서도 올스타 팀을 구성해서 또 상대 팀을 올스타스럽게 또 모셔와서 그런 경기들을 해요. 유럽 축구 역사에서도 전혀 올스타전이 없냐 하면은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하에서는 괜찮다. 다만 이거를 상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일정이 축구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더 FIFA라는 정말 전 세계 축구를 총괄하는 조직체에 의해서 정해진 일정들을 소화하기만 해도 좀 바빠요, 축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시즌과 시즌 사이에 휴식기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적고요. 거의 뭐 1년 내내 계속하는 게 축구예요. 그래서 사실은 올스타전이 들어올 일정 자체가 좀 빡빡해요. 그래서 미리부터 이거는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예를 들어 올스타전을 정말 올해는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K리그 애초에 일정 짤 때 그 기간을 한 정말 최소한 2주 정도 뭔가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거를 계획해서 하면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급적 상시적으로는 저는 안 했으면 올해만 해도 하는 바람이 갑자기 있고요. 끼어들어온 거잖아요. 조금 급작스러운 예, 면이 있죠. 올해도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올스타전을 또 상시적으로 하면은 조금 좀 껄쩍지근한 이유 하나는 이 축구는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말 서울 팬과 수원 팬 아니면 뭐 울산 팬과 포항 팬 그리고 요즘의 라이벌리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 전북 팬과 울산 팬 이런 분들이 완전히 정말 화합해서 손에 손 잡고 핸드 인 핸드 어깨에 동무를 하고서 뭔가 그럴 수 있는 기분이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저는 약간 갸우뚱거리는 그런 측면이 있죠. 물론 그래서 팬들과의 어떤 소통의 이벤트 뭐 그런 거 자체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막 A팀, B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뭐 지역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거는 이른바 우리가 더비라고 불리는 라이벌 관계의 팀들이 예를 들어 뭐 수도권으로 같이 묶일 수도 있고 호남권으로 같이 묶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울산 포항도 예를 들어 같이 묶일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지역적으로 만약에 나눈다 치면 그래서 점점 이제는 사실은 팬 의식이라든가 더비 의식 같은 게 요즘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약간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하면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두 가지. 르블루가 생각할 때 네. 저건 좀 괜찮았는데 싶은 K리그의 올스타전 있습니까? 저도 컨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제가 뭐 어렸을 때 보던 것보다 기자를 시작하고 봤던 것 중에서는 2008년 9년에 했던 조모컵 J리그와 K리그 올스타들의 대결은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흥행도 꽤 괜찮지 않았어요? 네, 2008년에 27,629명 이게 일본에 가서 했었고요. 한국에 와서 인천에서 했는데 39,230명 이 정도 관중 그때 문학 경기장이었군요. 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졌습니다. 한국이 져가지고 일본 가서 이기고 일본 가서 이기고 한국이 와서는 졌는데 네. 신기한 건 2008년에는 일본이 지고도 ACL 우승을 했고 2009년에는 우리가 지고 K리그에서 ACL 우승팀이 나왔었죠. 네,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차라리 이런 거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매치업 일본하고 붙으면 항상 즐거운데 클럽 레벨에서 붙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뭐 클럽의 정체성은 도시에 있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집합 상품으로 봤을 때는 K리그 대 J리그 누가 셀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리그인 거니까요. 네, 그래서 대표성이 이때까지 있는 거니까. 저는 이 두 번은 상당히 즐거웠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게 구조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 방식이? 지금부터 열심히 얘기해야죠. 내년에 우리 40주년인데 한번 붙여줄 수 있겠니? 아니 근데 J리그가 93년에 출범하지 않았어요? 네, J리그는 10년 됐죠. 그렇네요. 딱 30주년이네요. 그런데 다만 이거를 할 때는 이제 이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항전, 리그 대항전처럼 되니까 상당히 승패에 부담이 생기고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이나 이거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체력 소진이나 이런 거는 일반적인 올스타전과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면은 잘못하면 욕 먹고 이제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크를 이거 할 때는 확실히 가져야 된다. 레드제민 마음속에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올스타전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조모컵이에요. 조모컵이고 좋았던 기억은 조모컵이고 최악은 뭐였습니까? 최근 10년간 했던 모든 올스타전. 조모컵이 가장 좋았어요, 저도. 근데 이제 되게 슬픈 현실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40주년이다, 뭐 너네 30주년이지 하자 J리그 절대 안 합니다. K리그하고. 왜요? 그것도 아까 상품 차이 얘기 나오겠죠 또.
상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J리그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K리그랑은 엮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이 외교죠. 아니 뭐 돈을 뭐 이렇게 싸들여 가지고 가면은 모르겠는데 그들은 안 할 것이다라고는 저희가 장담은 못하죠.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내가 J리그다, K리그가 있다, 뭐 C리그가 있다, 저는 이쪽이랑은 안 엮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J리그, 그 K리그하고 중국보다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리그거든요. 뭐 인정할 수밖에 예, 없는 부분이. 그런 상태에서 내가 브랜드 이미지도 좋고 시장 경쟁력도 좋고 우리 TV 중계권 1년에 2천억인데 우리가 굳이 왜 이렇게 작은 리그하고 같이 동급에서 붙어야 돼? 라고 하는 물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쪽에서는 이게 국가대표팀 간의 어떤 그 A매치랑은 또 성격이 다른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A매치는 의무적으로 그렇죠.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국가대표팀은 일본도 한국이랑 하는 거를 굉장히 환영할 최고의 거예요. 흥행 카드죠, 흥행 사실. 카드니까. 예. 근데 지금 J리그가 K리그랑 맞붙는다 그래서 그게 일본에서 그렇게 흥이 낼까라고 생각하면 아, 이게 한일전이라는 어떤 큰 타이틀은 같은데 류블루가 항상 얘기하는 동류항이 아니네 그게. 아니 근데 저는 동량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왜냐면 J리그는 잘 되니까 누가 와도 잘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묻어가자? 아니 묻어간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J리그나 K리그나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일을 꾸미는 쪽에서. 근데 흥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말대로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죠. 우리보다 훨씬 좋고 잘 나가고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봐도 평균 관중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뭐 조금 더 열심히 뭐 일을 맺으려면 해야겠지만 안 할 이유도 없어 보이긴 해요. J리그 지금 평균 관중이 25,000. 아니야. 25,000까지는 안 떨어졌습니다. 가요. 2022년에는 그 코로나도 있고 12,985명이고 K리그 1은 제가 조사했을 때 4,435명인데 아 2022년 K리그 평균 관중이 4,400명이에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거는 그 올스타전을 아주 잘하는 MLS는 이제 2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MLS 2만 명 넘은 지는 여러 그쵸, 해 됐어요. 그쵸. 저는 두 분 얘기를 이제 좀 약간 시키는 차원에서 저는 그래도 예전에 팀 나눠서 했던 올스타전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그 국내 선발 대 그 당시 용어 그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그 당시 용어입니다. 수입 선수 선발. 그러니까 용병이라는 토종 선수 대 외국인 선수. 예전에는 용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네. 사실 예전에도 용병이 좋은 의미의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방송사에서 그때 이제 자막을 보면은 국내 선발 대 수입 선수 선발. 수입 선수. 외국인 선수들. 외국인 선수. 네, 근데 국산 대 네, 수입산. 외국인 팀을 구성을 하니까 샤샤, 라데, 마니치 이 선수들이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바데아가 있고 조셉이 있고 마토도 있고 막. 뒤에는 뭐 마시엘이 있고 마토는 그 시대가 아니죠. 그때가 이게 아니시네. 95년, 97년에 두 차례 있었던 거니까 이 컨셉은 저는 예전에 나눠서 했던 이런 조모컵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팀 K리그, 뭐 팀 박지성 이런 거 말고 예전에 전통적으로 하던 컨셉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요 컨셉은 흥미가 있고 좀 수용할 만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악은 우리가 저 베트남 갔던 거죠. 2017년. 네, 다른 뭐 해외 클럽이 와서 한 경기들도 최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뭐 누가 뭐래도 저는 단연 최악은 베트남 22세 이하 팀과 대결을 해서 심지어 그 베트남과의 경기는 왜 우리 올스타전을 밖에 나가서 합니까? 그거는 아무리 우리 올스타로 선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올스타전은 우리 팬이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나갔어요 그때? 동남아 시작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예, 예. 아 맞아 그런 해서 명분이 있었어요. 마케팅 네, 차원이었어요. 마케팅 맞아. 차원이었는데 뭘 얻었는지는 사실 좀 물음표죠. 개도 구럭도 다 잃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예. 최근에 2010년에 바르셀로나, 2019년에 유벤투스 그리고 2022년에 토트넘 하스파까지 이렇게 유럽 인기 팀들이 와서 K리그 올스타와 붙는 이런 이벤트 매치, 스페셜 매치. 근데 이게 K리그 올스타전인데 K리그의 잔치 자리인데 K리그는 들러리인 것 같은 그럴 수밖에 없게 느껴지는 이런 방식은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아까
레드 형이 말했던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 기본 체력이 없다는 거를 냉정하게 얘기하면 연맹이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개별로 하면 사실 문제 없잖아요. FC 서울하고 맨유도 붙었었고 LA 갤럭시도 왔었었고 그때는 뭐 사실 냉정하게 한 팀 정도 이해해주고 우리 일정 우리가 한번 붙어야 되니까 조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 팀 차원이었다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빡빡한데 심지어 지금은 동아시안컵 차출도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이런 엄청난 시기에 와서 토트넘이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개별로는 힘이 없으니 흥행을 위해서는 뭐든 해야 된다라는 연맹의 일종의 절박함 혹은 예전에 하던 거 됐으니까 해보자. 물론 표는 당연히 팔리죠. 토트넘이 왔으니까. 당연하죠.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물건이 좋지 않다는 걸 연맹이 자인하는 셈이 아닌가 해서 그게 좀 더 쓰면이 있죠. 사실 개별로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저는 MLS에서 하는 거 되게 재밌게 본 적이 있거든요. 경기를 꼭 하는 게 아니라 프리킥 대결을 하던가 뭘 맞추기를 하던가 이런 거를 하면 부담이 되게 적어져요. 뭐 하루쯤 반나절쯤 모여가지고 그 약간 유튜브 컨셉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근데 MLS는 되는 게 뭐냐면 미국 투어를 다 와요. 이분들이 그렇죠. 오히려 돈을 벌러 네, 오기 네, 때문에 네. 해달라는 걸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쿠팡이 불렀잖아요. 쿠팡 시리즈라고. 근데 이거는 부르는 건 상당히 좋은데 너무 빡빡한데 해서 옛날 이미지대로 저는 이걸 끼워 넣어서 팀 K리그 올스타가 나와라. 이게 저는 좀 이 반발이 불러오는 것 같아요. 이 해외 인기팀이 한국에 와서 하는 거에 올스타전이라는 상품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레드재민? 혼자 하면은 흥행에 자신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맹도 지금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중계권 계약 수입, 스폰서십 계약 수입, 각종 부대 사업 계약 수입 등등을 펼쳐봐도 사실 단 하루 딱 이벤트 해가지고 그 정도 매출 올릴 수 있는 기회 많지 않거든요. 흔하지 2022 않아요. 시즌에 연맹 입장에서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물론 올스타전을 하면은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들어가는 공수도 많지만 최고 의사 결정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돈을 가장 간단하게 크게 벌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올스타전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우선순위가 가다 보니까 올스타전의 우선순위는 팬과 함께 함이어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팬들이 뒷전으로 계속 밀려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팬을 상대로 기본 주고받음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가치를 통해서 TV 중계권도 생기고 스폰서십도 붙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K리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부와의 이 기본 이 고객과의 관계는 점점 흐려지고 이 안에서 자생적인 생태계가 계속 만들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안에서. 이 아니라 하면 K리그와 축구계와 문체부 요 안에서만 이 운영되고 존재할 수 있는 이 자생적 생태계. 그 팬들은 대기권 밖에서 이제 지구 궤도를 돌고 있고. 그렇죠. 자생은 안 되잖아요. 지금 자생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생이 너무 잘 돼요. 팀이 계속 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그거는 생태계가 자생이 아니라 거기- 자연 발생 아닙니까? 자연 발생이라고 자연 하면은 발생을 이미 발생. 아니 근데 팀들은 지금 팀 느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분배금이 당해 주니까. 지금 이 매치에서도 제가 궁금한 게 K리그 팬들이 K리그에 평소에 관심을 두고 하셨던 분들이 이 접근성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3년 전 유벤투스 매치 때도 그랬고 이번에 토트넘 매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때 기억나시죠? 거의 다 유벤투스를 응원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K리그 유벤투스를 응원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호날두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호날두 선수를 연호하는 거지.
유벤투스 팬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유벤투스 팬들만으로 저는 경기장에 그렇게 찰 수 없다고 생각해요. 호날두를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을 가득 품고 경기장에 오신 분들이 최소 4만 5천 명은 됐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호팬, 유팬, K팬 뭐 이 세 가지 부류의 팬들이 계실 텐데 네. 호팬이 아마 압도적으로 그러니까요. 다수였다는 생각이고 저는 K리그 올스타전은 두 분 말씀에 다 오늘은 뭐 또 반론할 것도 없어요. 두 분 말씀에 다 공감을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K리그 올스타전은 그 해외 클럽 초청 경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해외 클럽 초청 경기를 하면 뭐 해외 클럽 그것도 뭐 안 유명한 뭐 작은 클럽 초청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도 그렇고 뭐 그 이전에 왔던 클럽들도 보면은 다들 거함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벌써 K리그 올스타가 나오건 뭐 어떤 팀이 나오건 간에 기본적으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거의 이 해외 초빙된 클럽에게 쏠리게 돼 그 있거든요. 바르셀로나 때도 그랬고 유벤투스 때도 그랬고 이번 토트넘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리고 네. 뭐 올스타가 아니었다지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건 어떤 이제 앞으로 뭐 다른 거함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K리그의 잔치가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우리의 지금 이 형태는 K리그 올스타가 아까 뭐 기본 상품 말씀도 계속 하셨지만 해외 유명 클럽보다는 이거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게 K리그 올스타전으로 명명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죠. 기본적으로 K리그 올스타전이면은 아니 제목 자체가 의미하는 정의가 K리그의 파티라는 게 K리그 올스타전 안에는 다 함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A라는 단어가 있을 때 그 A라는 단어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A라는 단어의 뜻을 이런 형태의 올스타전이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K리그 올스타전이면 기본적으로 K리그 파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무조건 저쪽에 인기가 실리고 힘이 실리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쿠팡 플레이가 적극적으로 K리그라는 콘텐츠와 손을 잡으면서 온라인에서는 이제 쿠팡 플레이의 어떤 그 비용을 지불하고 K리그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고 그리고 이번 매치 토트넘과 K리그 올스타가 붙는 매치 역시 무료 플랫폼으로는 볼 수 없는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고 또 관심을 갖는 이 매치가 무료 플랫폼으로 안 나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뭘 제가 이제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존 방송사하고 중계권 계약을 했을 거예요. 오히려 공짜로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팔지만 표는 쿠팡 플레이, 쿠팡 와우 그 회원만 살 수 있었잖아요 이번에. 회원만 살 수 있는 거 그거는 오케이인데 많은 사람이 봐야 저는 오히려 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를 사기 위해서 여기에 가입하는 멤버십에 가입하는 숫자를 늘리고 싶은 거는 기업의 논리가 맞는데 근데 가장 이걸 극대화하려면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달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다진 그 취재했을 때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 다진 쪽에서도 그렇고 J리그 쪽에서도 기존 방송사한테 경기를 준대요. 그 이유는 다진 온라인으로만 볼 수 네. 있는 게 아니고 가끔 몇 경기를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TV에서 축구를 해야 축구가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그래서 아직 레거시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아직도 중요한 이유는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매 경기를 다 줄 수는 없지만 이런 이벤트 경기 정말 돈을 쏟은 경기라면 커버리지를 늘리는 게 좀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K리그 올스타전이라는 이름에 좀 더 부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볼 수 있으니까. 축구를 하는구나. 저거 K리그네. 저런 선수가 있네. 잘하네. 이런 것들을 지나가면서라도 보고 알 수 있게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습관적으로 보는 그런 플랫폼에서 유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년은 모르겠지만 이런 이벤트 경기 이렇게 손흥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토트넘을 한다면 어쨌든 뭘 해도 반론도 있을 수 있고 비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접근성을 갖는 게 좀 더 좋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상파 플러스 포털 맞습니다. 웹사이트. 네, 레드재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OTT 계약이 된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상징적인 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맹의 우선순위가 기본적으로 매출에 꽂혀 있고
왜 이렇게 이쪽에 새로운 매출에 꽂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기존 매출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에는 기존의 TV 중계권에서 수익을 못 남겼고 그거는 왜 그러냐 또 뒤로 가면은 결국에는 경기장에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결국에는 K리그가 왜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손쉽게 보여줄 수 있는 진열대에서 지금 다 물건을 빼서 이제부터는 멤버십만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문을 더 닫아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조직도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진화를 해 간다는 그런 이론이 있다고요, 보면. 결국에는 K리그가 여기서 정상적으로 우리도 유럽처럼 뭐 어디 선진 축구 리그처럼 이렇게 해보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선택을 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자가 나타나고 동아줄을 내리니까 그걸 그렇죠. 잡을 수밖에 없는. 여기가 경기장이면은 이 경기장 안에서 모든 출발점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K리그는 이 경기장 안에서 생겨나는 거는 선수들이 흘리는 땀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관중석이 다 비어 있고 그러면 티켓 수입 없고 티켓 수입 없으면은 그림이 밉게 나오면은 시청률 떨어지고 시청률 떨어지면 중계권료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광고가 안 붙으니까. 광고 안 붙고 네. 시청률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드는 거를 어떻게 상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최소한 프로축구 리그인데 어떻게든지 상쇄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또 도돌이표인데 이 모든 문제가 관중석이 비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꾸 이쪽으로 도돌이표를 찍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지금 모든 구단과 연맹의 전 직원이 TV 중계권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게 아니라 빈자리를 하나라도 없애는데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를 찍는 거예요, 저는. 경기장에 빈자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있으면은 그 어떤 경기에서도 우리는 박진감을 느낄 수 없고 TV 중계가 예쁘게 나올 수가 없고 지금 우리 K리그 1년에 관중이 그래도 좀 들었다라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경기가 정말 몇 개 안 되거든요. K리그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도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굉장히 간단한 걸 뭐라도 해야 되잖아 라는 심리가 계속 발동하는 것 같아요. 일이 안 풀리다 보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뭐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해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시도인 것 같아요. 어유 형님. 제가 형인데. 합당하나요, 두 분? 아니, 지금 한 몇 문단들이 제가 자신의 가슴을 울렸네요. 레드 제민을 옐카에서 몇 년 동안 본 와중에 가장 블루 카드 같은 그린 카드 같은 거 없어요? 신용카드 있으면 꺼내서 신용카드로 한도 무제한으로. 지금 했던 원론적인 얘기들에 모두 동의. 그 쿠팡 플레이라는 회사의 그 캐릭터, 정체성이 뭔가를 한번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쿠팡 플레이는 여태까지의 그 외국 팀을 데려온 모든 업체들과는 성격이 완벽하게 다른 업체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업체예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방송하고 경기 티켓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쿠팡이 작년에 이커머스 매출이 22조인가 그렇다고 기사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본적인 수익원이 상거래를 통한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그러면은 왜 이 회사가 이제 K리그 OTT 중계권도 가져오고 이번에 토트넘 같은 그리고 이미 K리그 가져오기 이전에
뭐 NFL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또 빅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들을 이미 여러 개 갖고 온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도쿄올림픽 온라인 중계권도 거의 근접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뭐 국가대표 KFA 대한축구협회와 그렇죠. 또 협업하는 예, 것도 있고 올 초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콘텐츠의 확충에 요즘 이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쿠팡의 기본적인 목표는 물론 이제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향후에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현재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모티브는 이커머스 사업을 기본적으로 해서 돈을 버는데 여기에 이제 이커머스의 이용객들이 있잖아요. 이커머스 고객들, 회원들이 있는데 이 회원들을 위한 양질의 아주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홍보도 하고 이런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스포츠 콘텐츠들과 연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다른 곳에서 22조 매출을 올려요. 그러면은 이 22조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게는 제가 아주 너무 원시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억 정도는 그냥 회원 서비스를 위해서 혹은 홍보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컨셉으로 사실은 이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저는 쿠팡이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쿠팡의 입장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쿠팡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프로축구연맹이나 그 K리그 입장에서는 과연 잘하는 걸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까 류블루가 처음 던졌던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보편적으로 좀 보여줘서 이 K리그 흥행에 향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 선택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쿠팡의 기업적인 성격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쿠팡은 방송을 뭐 보편적으로 보여줘서 이걸 뭐 인기를 끌게 해서 앞으로 향후의 수익을 뭐 그런 계산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회원들에게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이번 기회에 제공을 해줄까. 쿠팡은 아주 잘하는 게 맞는데 프로축구연맹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앞으로 K리그 흥행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레드 말씀대로 저는 약간 리스키한 면이 있다.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이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당연히 큰 회사랑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하청업체로 보지 말고 협업한다고 생각해줘라. 그러면 줄 게 많다. 그러니까 K리그도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즌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잦은 재팬 사장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는 2조 1천억 원을 주고 J리그 중계권을 산 게 아니라 투자한 거다. 이건 협업하는 거야.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J리그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는 거야. 근데 쿠팡이 물론 큰 돈을 주고 샀죠. K리그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논리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근데 한 10%라도 더 생각을 했다면 TV 중계 정도는 풀어주는 것이 둘 다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즈하고 쿠팡은 기업의 성격 그쵸. 자체가 근데 기업의 다르죠. 다즈는 성격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매체 에이전시라든가 네. 스포츠 관련 콘텐츠를 기본적으로 다뤄왔던 업체고 그쵸. 쿠팡은 그게 이커머스 업체라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그 리그 사무국인 프로축구연맹이 더 당연하죠. 고민하고 더 뭔가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뭔가 좀 얻어낼 네,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너무 말씀하신 대로 제한이 되잖아요. 흥행은 되지만 사람들이 관심은 있지만 그 회원이 아니라면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구글에 치는 그렇죠. 거죠. 운신의 폭을 좁히는 거니까. 무료 이런 거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야. 열카? 우리가 바라는 열카가 자랑하는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하는 세 분이 바라는 올스타전 어떤 모습인지 짤막하게 한 말씀씩 하는 걸로 한 줄 요약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스타전 꼭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한다면 일주일씩 비워서 지역 팬들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스타전의 의미와 목적은 팬과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해보면 팬과 만나는 거는 모든 구단이 매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단이 매일 자기들만의 올스타전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해요. 지금 K리그의 흥행 성적을 보면. 단순히 뭐 올스타전이 일정에 끼어가지고 뭐 불만 이런 걸 떠나서 매일 나만의 올스타전을 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K리그 구단들이.
오늘 이거 레드 터졌는데? 사실 네. 토트넘 대 K리그 팀 K리그 경기에서 어쨌든 최대한 그래도 팀 K리그 선수들도 조명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K리그는 과연 여기서 각 구단들을 위해서 그리고 K리그 팬들을 위해서 리그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얻어가게 될 것인지를 정말 잘 따져봐야 된다. 레드의 이야기처럼 단지 단기적인 숫자적인 매출을 좀 올리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쨌든 레드에게 가장 감동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올스타전 이야기를 통해서 K리그를 또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신 생각 댓글창에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샤신 레드재민 류블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